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3%로 대폭 낮췄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은퇴율이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아시아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민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1993.5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97억 원, 343억 원어치를 내던지며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1,90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종이 목재, 음식료 업종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은행, 증권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50% 오른 것을 비롯해 포스코와 신한지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기아차가 1.93% 떨어졌고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3억 6,321만 주, 거래대금은 3조 3,9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달 중으로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4월 중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 효과가 국내 증시의 방아쇠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추경이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추경 후에도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및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국내 증시의 상승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지현 동양증권연구원은 과거에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이 있었던 해에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며 연초 이후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 부진했고 정책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올 들어 선진시장 대비 한국 시장이 부진했는데 정책 대응이 시작됨에 따라 선진 증시와의 격차 축소가 예상된다며 2, 4분기 내 코스피 지수가 52주 전 고점인 2050선을 터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경 이후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건설과 은행이 꼽힙니다. 다음 달 초에 나올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책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등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 여건이 개선되면서 은행주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추경이 국내 증시에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은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주가가 한꺼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경이 증시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이미 주가가 2000선 부근에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증시 상승에 강력한 촉매제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3%로 대폭 낮췄으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2013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이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오늘 오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도발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 세계 주요국의 안보수장과 잇따라 면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핵실험 강행 등 최대 당면 현안이 있음에도 김병관 전 장관 내정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해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과의 통화에서 헤이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상 요격 시스템과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증강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이르면 5월 방안에 김 장관과 북한의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양국 군사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오른 1.04%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10월 1.07%를 기록한 이후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에도 8월과 10월 두 차례 1.01%를 기록해 1%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 중 비중이 가장 많은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0.02%포인트 오른 0.96%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은 0.01%포인트 오른 1.99%로 2%에 육박했으며 2010년 12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연체율도 1.21%로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해 연체율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조작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1억 원인 불공정 거래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포상금 한도가 1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지급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에 그치는 등 구체적인 제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확대 내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연말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탈세 포상금 한도를 10억 원으로 올린 이후 신고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2년에 한 번 열리는 2013 서울국제모터쇼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서울모터쇼를 미리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13 서울모터쇼 오늘 사전 공개 행사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는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언론의 사전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산 킨텍스 1, 2 전시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서울모터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13개국 330여 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이번 모터쇼 주제는 자연과 인간인데요. 이에 걸맞게 친환경 차량과 야외 활동에 적합한 SUV 차량이 다수 발표됐습니다. 오늘 프레스데이 행사에는 내외신 기자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특히 중국인 기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모터쇼 하면 단연 신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서울 모터쇼 어떤 신차들이 눈길을 끌었습니까? 예, 콘셉트카를 포함해서 국내외 완성체 업체들이 다양한 신차를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기아차와 르노 삼성이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인 SUV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7년 만에 카렌스 풀체인지 모델로 선보인 올뉴 카렌스는 세단의 세련됨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모두 갖춘 7인승 SUV입니다. 개발에만 2,200억 원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요. 거의 신차 개발에 준하는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르노 삼성은 소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인 QM3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모터쇼에서 내놨습니다. 연말 출시 예정입니다.
또 친환경 차량으로는 GM이 내놓은 소형 전기차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파크 EV는 쉐보레 브랜드의 첫 순수 전기차로 시속 100km까지 8.5초 이내에 도달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국내 창원 공장에서 전량을 생산해 올 하반기부터 해외로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쌍용차 역시 체험앤유 서밋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 모터쇼 하면 각 회사 임원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곤 하는데요. 어떤 전략과 또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모터쇼에서 완성체 업체들이 신차 마케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오늘 프레스데이 행사에서도 처음 신차를 내놓은 기아차, 쌍용차, GM 임원들이 총출동해서 마케팅 경쟁을 벌였습니다. 기아차, 쌍용차, 한국 GM 임원들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nd more importantly, the Spark EV is a real electrifying vehicle. And I'm sure our consumers here in Korea would love to call it the Seoulite because it will certainly light up their lives. 예, 저희의 이번 신차 카렌스는 30대 젊은 아빠들, 유치원생 정도의 유자녀를 둔 아빠들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판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새로 나온 차는 오늘 언베일링한 체어맨 서밋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아마 오늘부터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정말 명차들과 경쟁을 할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한국의 최고 CEO들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네, 또 모터쇼를 보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있는데요. 바로 미래의 자동차 컨셉트카를 보는 재미인데요. 어떤 차들이 나왔습니까? 예, 현대차가 내놓은 럭셔리 스포츠 쿠페가 가장 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는데요. 정교한 디테일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후륜구동 고성능 스포츠 쿠페입니다. 쌍용차도 렉스턴을 이을 대형 프리미엄 SUV 콘셉트카를 선보였는데요. 2016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다만 이번 모터쇼에서 아쉬운 점은 콘셉트카나 부분 변경 모델 차량 이외에 완전한 신차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차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서울 모터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차 발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번 서울 모터쇼는 다음 달 7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또 친구들과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령화 시대,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노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LH는 올해 60세 이상 실버 사원 3,000명을 선발해 이들이 인생 2막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LH가 실버 일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으로 당시 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노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들은 LH 임대아파트에서 시설물 관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도 함께합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은 이 단지 내에 주변 환경 정비, 청소도 다 포함됩니다. 그 외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기구의 이제 안전 점검, 그 다음에 시설 점검으로는 이제 이 외부로 노출된 배관, 거기에 혹시 누수가 있나, 그런 등등을 우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임대주택 관리 인력을 실버 사원으로 보완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얻게 된 실버 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얻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시간이 되면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 자체도 좋고 나이 먹어도 일을 할 수 있구나, 또 내일은 또 출근할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이러한 면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무 환경은 아주 만족하고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실버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같이 실버 일자리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총 3,000명 모집에 11,000명이 응시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H는 실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층 일자리 마련에도 적극적입니다. LH는 일반 인턴 400명과 고졸 인턴 100명 등 총 500명의 청년 인턴 사원을 채용합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 인재로 5%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펜텍이 박병엽 부회장과 이준우 부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동안 펜텍은 박병엽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체제 전환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경영 체제가 펜텍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주목됩니다. 펜텍은 오늘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해 박 부회장과 공동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외부 투자 자금 유치와 재무 구조 개선, 중장기 경영 구상에 집중하고 이 부사장은 일상적인 회사 업무와 현장 경영을 맡게 됩니다. 이 부사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포항공대 전자공학대학원을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난해부터 펜텍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사업총괄 부사장을 맡아왔습니다. 펜텍은 앞으로 이 부사장을 중심으로 문지욱 부사장과 조준호 신규사업본부장 등으로 차세대 경영진을 꾸릴 계획입니다. 한편 펜텍은 지난해 매출 2조 2,344억 원, 영업손실 776억 원을 기록해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펜텍은 지난해 2분기까지 20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세웠으나 3분기에 적자를 내면서 이 기록이 깨진 바 있습니다. KT가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영어, 학과, 학점 등의 자격 제한을 폐지합니다. 자기소개서만 보고 서류 전형 합격자를 가리는 등 총 1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서류만으로는 경험과 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지원자를 위해 현장 면접 형태의 올레스타 오디션도 병행합니다. 우수 참여자는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LG U+가 2013 프로야구 전 경기를 모바일 IPTV 서비스인 U+ HDTV로 생중계합니다. 이 서비스는 U+ HDTV의 스포츠 채널 스포티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U+ HDTV는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HD급 영상을 전송하고 음영 지역에서는 낮은 화질로 전송하는 어댑티브 방식을 채택해 끊김없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월 2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